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의 탈당을 추진하고 있는 유승민계 의원들이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변화와 혁신의 모임, 우파 보수 진영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파 진영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혁신당은 창당 발기인 대회 때 참가자들의 복장을 청바지와 밝은 티셔츠로 했습니다. 운동화. 언론들은 이 점에 주목하면서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바지 신당입니다. 청바지 신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라든가 정책인 어떤 이 무게 이상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선일보를 포함한 이 조중동 이런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비주류 언론, 인터넷, 특히 조선일보를 포함한 주류 언론이 이 정당에 관심을 실어주는 이유는 이 주류 언론이 지난 탄핵 과정에서 탄핵에 앞장섰던 노선이 현재 이 변혁의 노선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주류 언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탄핵을 부정하거나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노선에 힘을 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 변혁 모임은 자신들이 가진 실체 이상으로 언론에서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변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변수가 됐느냐. 어쨌거나 이들이 호언하는 대로 수도권을 포함한 이 지역구에 대거 공천자를 내면 다만 몇천 표라도 가져가게 된다면 특히 1000표, 2000표, 3000표의 승부가 갈리는 곳이 많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게는 분열의 변수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변혁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연동형 비례대표의 통과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호언하는 대로 10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그리고 11일서부터 짧은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한국당이 패스트 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필러버스터를 못하게 되는 상황,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회기가 바뀌게 되면 그래서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선거제도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변혁신당에게 일종의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겁니다. 왜냐? 이 연동형 제도로 현재 변혁신당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의 상당수가 내가 비례대표로도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도 다음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현재 가장 최근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의 정당 지지율이 7%입니다. 내년 4월 총선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인가라는 항목에 정당 득표율이 7%입니다. 그러면 현재 바른미래당의 두 세력, 손학규 세력과 유승민 세력 중에서
많은 대중의 관심은 이 변혁신당, 신당을 만드는 유승민계에 쏠려 있기 때문에 7% 지지율의, 현재의 지지율의 상당 부분을 신당이 가지고 갈 겁니다. 뭐 5%를 가지고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명기를 해놓은 대로 만약에 안철수가 합류를 하게 된다면 안철수, 유승민 신당, 바른미래당 시즌2가 되는 것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신당의 시즌2.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지지율, 안철수가 되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의 약 한 5%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치게 된다면 최소 한 7%에서 7 내지 8%, 많으면 변혁신당이 꿈꾸는 대로 많으면 10%. 자, 만약에 7%를 일단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300석 의석 중에서 7%면 21석입니다. 21석인데 만약에 지역구에서 뭐 안철수 의원 정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20석을 비례대표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동률이 50%가 적용이 되니까 10석을 비례대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석수가 11석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는 비례대표에서 가져오는 10석을 지역별로 다 분배를 하고 석패율을 적용을 해서 예를 들자면 뭐 수도권의 안철수, 이혜훈, 오신환, 서울의 광주의 권은희, 부산의 하태경, 대구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이들이 열심히 해서 설사 지역구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당선자와의 이 표차가 작은 석패율이 적용이 된다면 그 지역별 비례대표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비례대표 10석이 바른미래당에게 이 변혁신당에게 보장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수도권에 대거 공천을 하게 된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00표, 2000표, 3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데서 한국당 후보의 표를 상당 부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내년 4월의 정당 득표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 의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변수, 한국당과의 보수 통합. 한국당은 참으로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 이 변혁신당, 어쨌거나 한국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었던 탄핵 주도파, 이들과 만약에 합치게 된다면, 이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황교안 대표가 추진하는 한국당의 대거 물갈이, 우선 첫 번째에 30% 컷오프. 30% 컷오프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겁니까? 우선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 일당의 탈당파들에 대한 감점. 왜냐?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에서 가장 심각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탈당해서 이 정당과 다른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세력. 자, 그러니까 30% 컷오프를 적용을 한다면 탈당이라는 것이 제1의 기준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제2, 제3은 뭐 의정활동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변혁파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제1의 탈당 기준을 적용하는 이 컷오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황교안 대표의 물갈이가 스텝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통합을 하지 않자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개의 변수 때문에 우파의 분열이 우려가 되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변혁신당이 우파 진영의 한국당에게 약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이 보수 통합에 목을 매달 게 아니라
이 한국당의 변혁과 혁신, 개혁, 경쟁을 해야 됩니다. 변혁신당과 개혁 경쟁을 해야 됩니다. 과감한 물갈이, 새로운 인사들의 영입,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공천 배심원단이 당원들이나 국민들 중에서 자원자를 뽑아서 지역에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배분을 해서 콘도에 합수시켜서 그들이 공천을 하도록 하는, 공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공천 배심원단 제도, 콘도형, 합숙형, 공천 배심원단 제도, 이런 과감한 획기적인 공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변혁신당과 개혁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혁신당의 존재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